이거 지난 시간에 루이스 스트럭처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루이스 스트럭처를 이제 또 어떻게 루이스 스트럭처가 아니죠. 이 유팩 네임, sorry. 유팩 네임을 갖다가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한번 좀 더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먼저 할까요? 7개예요? 아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디가 1번이죠? 왼쪽, 오른쪽. 왜 오른쪽일까요? 벌써 많이들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이게 7개인 건 맞아요. 페런트 체인인데, 이걸 1번이 여긴지 1번이 여긴지를 알고 싶으면 그 잔기가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거로 일단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 2, 3, 4, 5, 6, 7 해서 이게 맞는데, 자, 메셀기가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4를 어떻게 표현해요? 1은 뭐였죠? 1은 아무것도 아니고 2는 다이, 3는 try, 4개는 테트라예요. 그래서 테트라인데 테트라는 뭐야겠어요? 그럼 테트라 메틸이죠? 테트라 메틸 그 다음에 뭐예요? 7개니까 다 외웠나요? 헵테인, great. 그래서 테트라 메틸 헵테인인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포지션이 안 나오죠. 그래서 번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 3, 4, 6, 2, 3, 4, 6 테트라 메틸 헵테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예요. 그죠?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있어요. 몇 개예요? 왜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장 긴 체인이 패런 체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그거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거를 원칙적인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길게 6개를 놓고 매트를 그려야 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온 지금 상황이고요. 6개예요. 6개면 뭐예요? 헥세인. 그래. 헥세인이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얘는 메트리인데 그러면 번호가 어디가 1번이겠어요? 여기가 1번이에요? 이쪽이 1번이에요? 위가 1번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그러면 하나 나왔어요. 얘는 번호가 몇이죠? 3. 그러니까 3 methyl hexane. 오케이. 이건 어떨까요? 우리 이제까지 메실만 했는데 메실 아니고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자, 이건 메실이에요. 얘는 뭐예요? 에틸. Great. 이거는요? 클로로. 자, 그러면 패런 체인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잘 세야 돼요. 항상. 그죠? 자, 숫자를 잘 세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면 뭐죠? 옥테인이죠. 옥타. 그러면 옥토푸스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옥토푸스의 다리는 몇 개다? 8개다. 8개다. 이제는 확실해요. 그래서 옥테인인데 그래서 어디가 1번이겠어요? 이쪽이 1번이죠. 1, 2, 3, 4. 왜냐면은 잔기들이 많이 가까이 붙어 있는 숫자를 낮게 낮추기 위해서 그게 priority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2, 3, 4 2, 3, 4인데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게 여기서는 무슨 규칙이 필요할까요? A, B, C죠. 알파베티컬 오더로 잔기의 순서를 정해요. 그러면 지금 메틸, 에틸, 클로로가 있는데 어느 게 알파베티컬이 제일 앞에 오죠? 클로로. 그래서 클로로가 제일 먼저 왔어요. 클로로가 오는데 클로로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니까 3일이죠. 그 다음에는 알파베티컬이 에틸이 먼저죠. 그죠? 그래서 에틸의 번호가 어디예요? 4예요. 4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틸이 드디어 오는데 메틸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그럼 다이메틸이죠. 다이메틸인데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 4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3chloro, 4ethyl, 2,4-dimethyl octane. 오, 꽤 길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컴파운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3ethyl pentane이 있고요. 2,2,4-trimethyl pentane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개죠? 패런 체인이?
5개. 그래. 다섯 개를 일단 카본을 CCCCC 이렇게 딱 그려놓고선 시작하면 마음이 편하죠. CCCCC 하고 SE를 이제 그리고 SE를 몇 개예요? 카본 2개 붙은 거죠. 그거를 몇 번째 붙이면 되겠어요? 3번째. 자,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일단 그렸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돼서 5개에서 3은 한 가운데니까 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에틸을 붙이면 이게 바로 3에틸 펜테인이 되죠. 자, 이것도 역시 펜테인이었어요. 펜테인인데 이번에는 트라이메틸이에요. 그리고 2 to 4예요. 그래서 5개를 붙여놓고 자, 2 to 4니까 2하고 4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한 다음에 2에 2개, 2, 2니까 그 다음에 4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여기 이 메틸 하나가 위로 그리든 아래로 그리든 큰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밑으로 하나만 있을 때 일단 밑으로 먼저 그려줘요. 위에 그렸다고 해서 뭐 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밑으로 먼저 그려주는 게 맞아요. 자, 이 경우 얘 이제 몇 번 연습을 했으니까 약간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거를 갖다 일단 보면 좀 전에 봤던 2, 2, 4 트라이메틸 펜테인인데 이게 여기를 위치로 여기를 2번이라고 놓고선 2, 4, 4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않아요. 이것만 되고 이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낮은 순서를 좋아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베티칼리 먼저 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룰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이 뭐냐면 숫자를 쓸 때 숫자는 항상 낮은 거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숫자도 되고 낮은 숫자도 된다. 그러면 낮은 숫자로 쓰는 게 맞아요. 높은 숫자도 쓴다는 아니에요. 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유팽네임은 한 컴파운드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 그 다음에 낮은 숫자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44가 아니라 2 to 4 따라서 이쪽이 다 반드시 1번이 되지 이게 1번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옥테인이에요. 8개인데 이게 6-ethyl 3,4 다이메틸이지 3-ethyl 5,6 다이메틸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6라는 게 숫자가 더 낮은 걸 하기로 했는데 뭐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쓰여진 숫자가 가급적이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쓰인 숫자 3, 4, 6과 여기서 쓰여진 3, 5, 6 중에서 어느 게 먼저겠어요? 3, 4, 6이 먼저라는 거죠. 왜? 5를 쓰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3하고 4하고만 가지고 하고 싶지 3, 4, 6하고 3, 5, 6 중에는 3, 4, 6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일단 알파벳을 먼저 하고 숫자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좀 혼동이 없겠죠. 알파벳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는 어때요? 또 하나 예를 보면 헵테인이 있어요. 헵테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헵테인인데 3-ethyl 5-methyl이지 5-ethyl 3-methyl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알파벳은 ethyl, methyl 맞아요. 근데 앞에 오는 숫자가 낮은 숫자이기를 원해요. 두 가지가 있을 경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 케이스, 이 앞에 이 케이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혼동이 없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혼동되지 않게. 오케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알케인이에요. 이제까지 봤던 유팽네임의 룰이 계속 나올 거예요. 불현듯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거고 유팽네임을 붙이는 순서를 몸에 익혀야 돼요. 완전히. 언제든지 어떤 컴파운드들을 봐도 이게 대강은 이 정도가 되겠다를 알아야 되고 따라서 유팽네임을 보면 머릿속에 어떤 컴파운드인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유기화학이에요. 자, 여기는 사이클로알케인인데 몇 개죠, 카본이? 3개면은 뭐라고 붙일까요? 자, 이렇게 링을 이룬 거는 무조건 사이클로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3개면 뭐였죠? 프로페인, 사이클로, 프로페인. 사이클로프로펜이에요. 얘는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사이클로 몇 개예요?
6개니까 사이클로헥세인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메틸이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여기다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해서 굿. 이걸 띄어다가 여기다 붙여봅시다. 그럼 뭐라고 할래요? 그것도 1번이에요. 아무 데나 붙여도 1번이 되죠. 따라서 1번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메실 사이클로헥센이라고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이런 그 스트럭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메실일 때 CH3면은 아예 CH3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쉽게 해서 잡대기라고 이렇게 딱 그냥 거면 그게 실수한 게 아니고 그 끝에 카본이 있다는 얘기죠. 메틸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이클로 알케인이 몇 개가 있어요. 사이클로 프로페인 4개가 있으면 사이클로 뷰테인 5개가 있으면 사이클로 펜테인 그다음에 사이클로 헥세인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스켈레탈 스트럭처는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본드 앵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플래너 사이클의 하이드로카본인데 사실 이제 이게 진짜 공간적으로 항상 플래너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본딩이 이게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일단은 플래너로 그림을 그렸을 때 본드 앵글이 60도죠. 여긴. 이거는 90도일 거고요. 이거는 108도예요. 여기는 120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108도하고 거의 같다고 보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있으면 모델을 보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각이 늘어날수록 앵글이 늘어나면서 본드가 좀 더 안정적이고 스트롱한 본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본드 앵글이 109.5보다 작으면 오버랩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어하게 오버랩돼 있기 때문에 약한 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9.5도하고 같게 됐을 때 가장 테트라헤드럴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되고 강한 본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강한 본드를 가지고 있겠어요? 오각형, 육각형 얘네들이 가장 강한 본딩일 거고요. 이게 이제 중간 정도고 이게 가장 약하죠. 자, 약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는 그럼 유기화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반응성이 좋은 거예요. 막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남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뒤 챕터로 점점 갈수록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드 스트렝스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사이클로알케인의 이제 유팩네임을 좀 더 많이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자, 사이클로알케인이라는 그 메이저 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붙이냐면 1-cyclobutylhexane. 왜냐하면 헥세인을 parent 스트럭처로 보면 그러면 이 자리가 1번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번이 필요해요. 1번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1-cyclobutylhexane. 그럼 반대는 안 될까요? hexylcyclobutane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이 경우에. 왜냐면은 사이클로알케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룹적인 스트럭처, 특이 스트럭처로 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을 하고서는 그걸 중심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뭐라고 붙일까요? 이제 앞에 거 뭐 양쪽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잔기가 짧죠. 잔기가 짧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만 중점, 이거를 갖다가 페런트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헥세인이 되겠죠, 일단. 사이클로헥세인. What kind of cyclohexane? 일단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이거 실수로 여기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우개를 지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1-ethyl, 2-methyl, cyclohexane. 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왜 그렇죠? 알파벳이 먼저 오고 그 알파벳에 낮은 숫자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2가 돼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재미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어? 뭘? 보라돌이의 머리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일단 삼각형이니까 사이클로프로페인. 예, 근데 뭐가 붙였죠? 이게 에틸이에요, 메틸이에요? 그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메틸이에요. 자, 그냥 선으로 그린 스트럭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세는 게 가끔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꼭지점 하나가 카본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실제적 카본 컴파운드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에틸하고 메틸이나 메틸하고 에틸하고 그 다음에 뷰틸하고 프로필 이런 거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혼동될 수 있죠. 5개인지 6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그죠? 자, 이거는 분명히 메틸이에요. 사이클로프로페인인데 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이고 번호가 필요한가요? 번호 필요가 없죠, 지금. 자, 이건 어때요? 일단 페어런트가 뭐예요? 사이클로헥세인이고 다이 메틸이죠. 번호는 1. 이 경우에 1 필요하죠. 왜냐면은 두 개가 다이메틸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여기 붙었는지 저기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알 수 없죠. 1이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사이클로 펜테인에 메틸이 2개, 다이메틸 번호는 1, 2. 오케이.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보라돌이의 머리 같다는 의견과 자, 이거는 어떤 뭐 다른 의견 없나요? 뭐처럼 생겼다는 의견? 대나무 헬리콥터라는 그런 요즘 저기 드론이 생각나는. 자,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펜텐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펜텐이죠.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지금 대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펜테인이고요. 사이클로프로필 펜테인이죠. 사이클로프로필 펜테인인데 포지션이 어디예요? 3번 포지션이에요. 오케이. 이제는 유팽님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의 좀 감을 잡았어요. 많이 감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지오메트릭 아이소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오메트릭 아이소머인데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아이소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잠깐 지오메트릭 아이소머를 잠깐 먼저 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링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링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오메트릭 아이소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잔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지오메트릭 아이소머의 definition이 뭐냐면 The same molecular formula. 그러니까 결국 같은 아톰 컨텐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카본이면 카본,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면 하이드로젠, 그리고 각각 몇 개다라는 거는 같아요. 근데 the same order of attachment. 순서도 같아요. 붙어있는 순서도 같은데 근데 공간에서의 위치가 틀린 거예요. 공간 위치가. 붙어있는 순서도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있는 팔이 이렇게 꺾인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붙어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연결이 이제 코밸런트 본드로 그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본드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본드는 원래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그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소머가 2개가 생기는 거죠. 그 예를 이제 보면은 1,2-dimethyl cyclopentane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1,2-dimethyl cyclopentane 우리 좀 전에 봤어요. 자, 이거의 경우 오각형 안에 플레인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플레인에 메틸이 서로 플레인의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플레인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플레인이 있는데 플레인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플레인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본드를 끊지 않고 얘네 둘을 컨버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로테이션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사이클로 알케인을 끊어내야지
끊어내고 돌린 다음에 붙여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자연계에서 separate하게 존재하는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i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trans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sis하고 trans라는 말은 다른 그 biological 컨셉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sis는 주로 같은 방향이다, trans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레인의 같은 방향과 플레인의 반대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컴파운드로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일단 왼쪽 거부터 봅시다. 자, 이거는 일단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으로 사이클로면은 뭐예요?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사이클로 프로페인. 오케이. 프로페인인데 잔기가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메틸인데 두 개 있죠. 다이메틸이에요. 번호는 1, 2, 1, 2예요. 그 다음에 플레인의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트랜스죠. 트랜스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 이게 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기특해요, 우리 모두. 자, 이걸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parent structure가.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헥세인인데, 자, 잔기가 특이적인 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메틸이라는 거 이제 우리 잘 알고 있고요. 얘는 뭐예요? tertiary butyl이에요. tertiary butyl.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뷰틸이 4개인데, 카본 4개인데, 카본을 뜯어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secondary butyl, isobutyl, tertiary butyl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뷰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얘가 tertiary carbon이 되죠. primary carbon, secondary carbon, tertiary carbon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 숙제를 안 했군요. 금요일 날 듀이 숙제를 하고 나면 이제 확실히 알게 돼요. 자, 이게 메틸이고 이게 tertiary butyl인데 번호는 어떻게 돼 있어요? tertiary butyl하고 에틸하고 어느 게 먼저 와야 돼요? 에틸이 왜? 터셔리가 T래서? tertiary라는 거는 어픽스죠. 뷰틸이 먼저 와야 돼요. 뷰틸, 그 다음에 에틸. 자, 그러면 번호가 1번이 뷰틸이 되겠네요. 1,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플레인에 같은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cis 1 tertiary butyl 4 methyl cyclohexa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tertiary butyl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trans 1 여전히 1이죠. 그래도 trans 1 tertiary butyl 4 methyl cyclohexane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틸이 여기 안 있고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trans 1 tertiary butyl 4 methyl cyclohexane이죠. 왜 그래요? 돌리면 되죠. 그림을 돌리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에세인이 이제 나왔는데, 자, 에세인에서는 이제 conformation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존재를 해요. 왜냐면 카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카본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서 중간에 싱글 본드가 있는데 이 시그마 본드, 싱글 본드는 진짜 프릴리 로테이션 하죠. 휙 하고 잘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formation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좀 봅시다. 좀 이 모델의 힘을 좀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에세인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서는 staggered라고 되어 있어요. staggered는 어떻게 된 구조가 staggered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뭘로 보여요? 육각형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staggered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여요? 자, 앞에서 뭐 몇 개로 보여요? 카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하얀 거가 몇 개로 보여요? 하얀 게 몇 개 보여요? 세 개로 보이고 까만 건 하나로 보이죠. 정확하게 서로 겹치죠. 이걸 뭐라고 에클립스라고 부르죠. 에클립스라는 게 이제 일식, 개기 월식, 일식 이런 걸 에클립스라고 하는데 겹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taggered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60도가 나오게 돼요.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육각형으로 보이면서 딱 60도로 보이죠. 이 다음 거가 바로 에클립스를 지금 표현한 상이에요. 에클립스 되면은 완전히 겹치니까 각도가 0도가 돼요. 자,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겠어요? 스태거드가 안정적이에요. 왜? 멀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어느 거하고 어느 거가 멀다는 뜻이에요. 수소와 수소. 그죠? 얘가 수소니까. 그 하얀 것끼리의 거리가 이 포지션에서 이 포지션이 더 가깝죠. 여기가 더 멀고요. 먼 게 더 안정적이죠. 가까우면 어때요? 밀어내죠. 그래서 이게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면 3 kcal per mole 정도로 에클립스가 더 불안정한 상태예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에클립스 돼 있으면 얼른 스태거로 가고 싶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왔으면 얼른 다시 가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럼 뷰테인을 한번 볼 거예요. 뷰테인은 좀 더 복잡해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4개가 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2개 보다가 4개 보니까. 꽤 길죠? 꽤 길어요.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아요. 얘는 좀 더 다이나믹한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길게 되면 180도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태죠. 첫 번째 상태. 자, 120도로 되고 싶다 그랬어요. 120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120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겹쳐볼까요? 60도? 이렇게 하면 더 60도가 되나요? 저쪽에 0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 0도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부딪혀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0도, 60도, 120도, 180도. 자, 각도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이렇게 완전히 이클립스 된 거를 갖다 0으로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죠. 그죠? 여기서 60도, 60도 돌리는 거 이제 육각형처럼 보이게. 그 다음에 120도, 그 다음에 180도. 그죠? 자, 0도일 때 불안하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거 물속에 만약 이 뷰테인이 사실 잘 안 녹죠. 근데 이제 공기 중에는 얘 잘 돌아, 부탄가스 그야말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데 공기 중에 여기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부탄가스 많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겠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발견할 확률이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리펄전 바로 일어나서 180도로 있기를 원하죠. 그죠? 편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열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얘가 이제 힛을 갖다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럼 본드가 약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120도에 하다가 0도로 가는데 0도가 되면 또 이렇게 리펄션이기 때문에 빨리 또 180도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우리가 뷰테인을 봤다 그랬을 때는 대기의 경우 180도로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발견할 확률이 얘를 발견할 확률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컨포메이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것이 서로 컨포메이션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컨포메이션이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사이클 헥세인 한번 볼까요? 사이클 헥세인. 얘는 이제 그 좀 더 복잡하겠죠. 우리 몇 개까지 붙였어요? 그럼 2개만 더 붙이면 되겠네요. 2개를 더 붙여볼게요. 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에요. 왜? 왜? 너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거 보는 것보다 낫죠, 지금.
칠판에 있는 거 그냥 보는 것보다 지금 공간적으로 보는 게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게 훨씬 편해요 지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와서 이거 들여다봐도 좋아요. 봅시다. 자, chair conformation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chair conforma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과서나 어디를 봐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chair conformation 한번 해볼게요. 자, chair conformation 하려면 이렇게 생긴 게 chair conform. chair conformation이 이렇게 생긴 게 chair conformation이죠. 즉, 여기가 좀 올라와 있고요. 이쪽이. 이쪽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네 개가 평평하게 마치 의자 방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체어죠. 사실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약간 좀 과장이라고 그러면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쪽 아래와 이쪽 위가 위로 올라 있는 거를 갖다 좀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간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얘하고 똑같이 되죠.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체어. 이렇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체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케이 이제 믿어져요. 아, 이 그림이 그냥 찍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퀘토리얼 하이드로젠의 그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이쪽에 얘가 이퀘토리 되는 거죠. 이렇게. 제일 끝에 거.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체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체어로. 제일 끝에 거.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끝에 거. 이거. 이게 이제 이퀘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엑시얼은 뭐겠어요? 얘네들이 엑시얼이죠. 그죠? 이퀘토리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엑시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엑시얼이에요. 왜 밑에 있는데 왜 엑시얼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엑시얼 되죠. 이렇게 해도 엑시얼 되고. 이거 공간에 있으면 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죠? 결국은 이퀘토리얼, 자, 체어 폼이 됐을 때 이퀘토리얼이 되느냐, 엑시얼이 되느냐는 결정되어 있어요. 체어로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퀘토리얼이냐, 엑시얼이냐 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보트 컨포메이션이 있어요. 보트 컨포메이션. 보트 컨포메이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트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트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트가 됐어요. 보트니까 뭘 한 태워볼까요? 자, 보트로 돼. 이게 왜 보트인지 확실히 알겠죠? 다 태울 수 있어요. 보트예요. 자, 보트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에클립스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죠. 자, 이게 아까 체어폼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안정적일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여기 가까워졌어요. 단박에 알았어요, 여러분이. 단박에 여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죠? 먼 게 낫겠죠? 먼 게 낫기 때문에 결국은 체어가 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트인데 이렇게 내리면 체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체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은 보트인데 이렇게 내리면은 체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그래서 보트 폼이 체어 폼보다는 약간 불안한 상태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테릭 인터랙션이 이렇게 나서 좀 더 불안하죠. 우리 금방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또 밑에대로 알칼립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서로 청력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제 트위스트 보트가 있고 half chair가 있어요. 자, 트위스트 보트를 한번 해볼까요? 만만치 않은 이게 아까 이게 보트였는데 트위스트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트위스트 보트가 돼요. 보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트위스트가 돼요. 얘도 별로 이렇게 썩 안정적이지 않아요. 밑에 이렇게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썩 안정적이지 않아요. 자, half chair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alf chair. half chair는 위만 올리고요. 밑에는 다 평평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half chair예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안 좋아하는, 매우 안 좋아하는 컨포메이션.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에너지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제일 안정적인 게 어느 거였어요? chair, half chair인데 half chair가 가장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건데 여기서 이게 half chair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쪽이 이렇게 반 정도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위로 가든지 이 위로 가든지 결정을 봐야 돼요. 마치 우산을 우산을 펴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확 날아가 이게 뒤집히는 거를 아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산이 뒤집히다가 어느 순간에 평면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네? 우리는 눈에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평면이 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불안하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half chair가 마치 그런 상태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어느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 찰나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트위스트 보트가 되면 이제 half chair에서 트위스트 보트가 되면서 보트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트위스트 보트를 한번 갈 때 약간 비껴나가기 때문에 위에 이 포지션들이 그때 약간 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보트 상태가 되면 약간 불안한. 하지만 이거는 그럭저럭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체어, 가장 불안한 거는 half chair, 그 다음에 그 보트 체어가 체어에 비해서는 불안정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트위스트 보트 상태에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러 헥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컨포메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봤어요.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면 좀 더 많은 것이 보이겠죠. 그리고 정말 무궁무진한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오케이. 자, 사이클러 헥센이 이제 했고요. 봅시다. 자, 모노 substitute 사이클러 헥센 개념이 나왔어요. 자, 메틸 사이클러 헥센이 있어요. 메틸 사이클러 헥센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같은 건데 컨포메이션이 변했어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오른쪽, 왼쪽. 잘 모르겠어요. 왜 오른쪽이죠? 좀 전에 배운 거를 좀 동반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메틸 사이클러 헥센이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저거는 뭐냐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 로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 중이든 물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아까 봤던 그 체어 폼, 보트 폼, 트위스트 보트 막 이게 다 얽히 설키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게 체어라 그랬죠. 그럼 체어가 우리가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랬을 때 체어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불안해요. 그죠? 이쪽 오른쪽 거. 왜 그렇죠? 이거는 이퀘이토리얼로 메틸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건 액시얼로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쪽으로 메틸 그룹이 벌키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옆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다 리펄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꾸 이쪽으로만 존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서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금 방금 봤던 상황이 이거죠. 이렇게 된 거. 오른쪽 얘가 이거고 왼쪽이 제껴주면 편안하게 이렇게 좀 퍼져 있죠.
자, 이쪽에 장기들이 커질수록 이 시츄에이션이 좀 더 그 serious하게 되죠.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tertiary butyl이 지금 substituent로 들어가 있어요. tertiary butyl. 그러면 severe steric interaction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severe한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카본이 딱 3개 남았거든요. 지금 3개를 여기다 붙이고 나면 하이드로젠이 약간 모자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tertiary butyl이 되는데 이쪽에 지금 하이드로젠 3개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화이트가 더 이 밑에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리펄전이 일어나죠. 조금만 더 움직여도, 이만큼 움직여도 꼼짝도 못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공간적으로 사실상 이만큼 올라갈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거의 99.999999999% 이퀴토리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벌키하다는 거는 그거를 그 엑시얼 상태로 있는 거를 볼 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disubstituted dicyclohexane이 있어요. cis-1,3-dimethyl-cyclohexane.cis가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메틸 그룹하고 이쪽에 있는 메틸 그룹이 서로 스테릭 힌드런스를 이루어서 이쪽으로 퍼져 있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즉 시스의 경우에 엑시얼로 있는 게 훨씬 더 불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르게닉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까지 알케인 봤고 사이클 알케인 봤는데 그렇다면 오르게닉 펑션을 주는 여러 가지 그룹이 뭐 있는가? 알켄이 있고요. 자, 알켄의 경우에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건데 더블 구조를, 더블 본드,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죠. 리모네이드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모네이드, 이제 한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면 레모네이드 많이 마실 텐데 그 상큼한 맛의 주인공이 바로 얘예요. 전혀 감흥이 없으시군요. 상큼한 아이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레몬을 즐길 수 없어요. 자, 알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거는 트리플 본드죠. 자, 이런 경우, 자, 이제 좀 꽤 복잡하게 생긴 아이가 이제 있는데 이쪽에 보면 알킨 그룹이 존재를 해요. 노르에틴드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버스트 컨트롤 필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서브스턴스죠. 알킬 헬라이드가 있는데 알킬 헬라이드는 이런 그 헬라이드들이 쭉 붙어 있는 경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름 한번 붙여보세요. 유팽님. 바쁘죠? 바쁘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헥사. 여러분 들어가요? 헥사가. 그죠? 자, 1, 2, 3, 4, 5, 6 헥사 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 무슨 랩송 부르는 것 같은. 근데 얘 어때요? 느낌이? 얘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살충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잡는데 옛날에 한참 이 잡는 데 썼던 그런 물질이에요. 자, 이 경우는 뭐죠? 여러분이 친밀하게 느끼는 알코올이죠. OH가 붙으면 알코올이 되는데 2-isopropyl 5-methylcyclohexanol이라는 게 뭐냐면 멘톨이에요. 멘톨. 바카라고 하는 거 우리 먹으면 냠냠 하고 먹으면 바카. 치약에 들어있는 그 맛이 바로 얘예요. 그리고 이런 민트, 얼브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건 이서예요. 알킬을 그러니까 옥시전을 중심으로 알킬이 붙어있는 거를 갖다 이서라고 부르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한 것에도 이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부르는데 THC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물질일까요? 이렇게 생긴 식물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식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마초를 우리가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서브스턴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이서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구조가 여러분의 몸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내 말은 여러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통증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에 이제 대마초라는 거는 풀인데 풀에서 이런 서브스턴스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대마초. 그리고 사실 의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그런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몇 개 주에서는 대마초를 약으로 지정을 했어요. 제약, 메디슨으로. 왜냐하면 진통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비슷한 걸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리셉터, 이것에 해당하는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덜어주는 데는 대마초밖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서 그래서 약국 가면 사는 거예요. 약국 가서 사가지고 먹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좀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알데하이드였어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COH. 여러분 굉장히 많이 친밀하게 보는 그런 펑셔널 그룹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시네말데하이드라고 그래서 뭐겠어요? 시네몬, 계피, 카푸치노. 그 맛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키톤은 CO죠. CO는 이런 제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스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스민이라는 자스민차에 들어가는 그 향내, 바로 그게 자스몬이에요. 키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건데 우리 집에서도 많이 먹죠. 아스텍 애시드 같은 거. 근데 아이부프로펜에서 발견이 돼요. 아이부프로펜이 뭐예요? 진통제죠. 브루펜 시럽 이런 거 먹어봤어요? 어릴 때? 열나고 그럴 때? 열나면 뭐 하면서 현전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통제죠. 자, 이건 뭐예요? 에스터예요. COO 해가지고 양쪽에 알킬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메실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약제죠. 무슨 약제예요? 아스피린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풀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인디안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죠. 사이가 그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통증이 약화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건 아마인이에요. 아마인은 나이트로젠에 알킬이 3개가 붙은 거죠. 알킬이 3개가 붙고 그 다음에 메스칼린이라고 하는 이런 약재에 들어있는데 얘는 뭘까요? 선인장인데 선인장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점잖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마약의 일종이죠. 근데 이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은 약으로 썼어요, 옛날에. 왜냐면 너무 극심하게 사냥을 나가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약을 먹으면 안 아프죠. 마약 종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약품으로 오랫동안 쓰여져 있었던 그런 서브스턴스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별로 좋아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아마이드 그룹이 이제 C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마이드 그룹이 여러분이 가장 친근하게 졸업할 때까지 친근하게 느끼는 그룹이 되겠죠. 이 아마이드 그룹이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아마이드가 단백질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여기서는 특별히 많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근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브스턴스에서도 많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리서지c acid dimethylamide라고 하는 LSD라고 하는 물질에서 발견이 돼요. LSD가 뭔가요? 이것도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서구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우표같이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이 약품을 발라서 길거리에서 몰래 팔아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여기 왜 나오게 되냐면 이게 그 미국의 칼리지 라이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러트하게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펑션을 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알코올 스트럭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알코올 스트럭처는 베이지컬리 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은 뭐죠? H2O였죠. 그럼 옥시젠에다가 하이드로젠 2개를 붙였어요. 그 중에 하이드로젠 하나를 떼고 거기다 알킬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알코올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하나만 있고 알킬이 있어서 오xygen의 경우 지금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조예요? linear, plane, tetrahedral. 테트라헤드럴이죠. 테트라헤드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를 이루면서 한쪽에 일렉트론이 굉장히 concentrate 되어 있는, 즉 오xygen의 이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론 페어 두 개가 굉장히 일렉트론을 많이 품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요. 알코올 물에 아주 잘 녹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하나를 알킬로 맞아 치환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ether가 돼요. 그러면 ether. 물에서 다시 봅시다. 물에서 하이드로젠 하나를 빼고 알킬을 넣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알코올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알코올에서 하이드로젠을 다시 또 빼고 알킬을 또 넣었어요. 그 ether가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반응을 볼 때 왜 반응이 여기서 여기 뛰어갔는지를 보려면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서는 계속 비주얼라이즈를 해야지 도움이 되죠. 그냥 결정 이게 C가 O가 됐네, O가 C가 됐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물에 잘 녹아요. 이쪽에 일렉트론이 있고 폴라하기 때문에 폴라라는 개념 기억나죠? 폴라해졌기 때문에 얘도 물에 잘 녹아요. 자, 아마인 한번 봅시다. 아마인. 자, 아마인의 경우 이제 하이드로젠이 두 개 있고 알킬 하나가 있으면 아마인이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마인이 되죠. 그래서 메틸아민이 되는데 여기 이제 론 페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하나를 또 다른 알킬, 이 경우에는 이제 메틸 그룹으로 치환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이메틸아민이 돼요. 그 다음에 세 개로 이제 다 치환을 해버리면 그러면 트라이메틸아민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하나, 둘, 셋. 결국은 이쪽이 런 페어는 계속 유지가 돼요. 여전히 물에 잘 녹고 그다음 밑에만 좀 벌케하게 지금 점점 벌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organic functional group. 자, 이 컴파운드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컴파운드예요. 이 컴파운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탁솔이라고 불러요. 탁솔은 뭐냐면은 그 오베리언 캔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성암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트리라고 해서 유방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실제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서브스턴스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유나무는. 여기 설악산 깊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유나무 이게 쭉 유방나무죠. 쭉 이렇게 있는 숲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섭스. 이게 굉장히 이거를 발견해서 사실 오베리언 캔서 굉장히 그 어려운 캔서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목숨을 구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뭐예요? 아마이드 그룹. 끝. 자, 얘는 무슨 그룹이죠? 에스터죠.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그룹이에요? 키톤. 그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그룹이죠? ether. Great. 자, 이거는 뭐예요? 알코올. 제일 반가워요. 자, 이건 뭐예요? 더블 본드. 이거 뭐라고 불렀죠, 우리? 더블 본드가 있어. 알켄. 더블 본드가 있어. 알켄이었어요. 자, 이건 또 뭐예요? 하나 또 나왔네. 아까도 나왔는데. 에스터. 그죠? Great. 그래서 많은 펑셔널 그룹이 존재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많은 제약들은 여러 가지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 컴파운드의 이제 보일링 포인트를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보일링 포인트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면 주어진 컴파운드 몰리큘이 서로 intermolecular attraction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attractive force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결정이 돼요. 자, 컴파운드 내가 하나 받았는데 그 컴파운드가 자기네끼리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다 불을 떼요. 얘가 잘 끓어오르겠어요? 안 끓어오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헐거워요. 자기네들끼리 본딩 잘 안 해요. 불을 떼면 어때요? 휘리릭 하고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가스라고 알고 있는 거, 가스, 뷰탄가스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너럴리 뭐라 그래요?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고 그래요? 낮다고 그래요?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개념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intermolecular attractive force에는 van der Waals force가 있고요. 이거는 순간적인 다이폴을 분자 내에서 형성을 해서 다른 옆에 있는 순간적으로 형성된 다이폴과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그러한 본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어요. 다이폴 인터랙션은 몰리큘 자체가 영구적인 다이폴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이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랙션을 하게 되니까 강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다이폴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하이드로젠 본드는 뭐예요? 하이드로젠 본드는 수소 결합이죠. 옥시전이나 나이트로젠에 수소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폴라해지죠. 그것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굉장히 큰 옆에 몰리큘의 옥시전의 롱 페어와 그다음에 나이트로젠의 롱 페어 같은 거하고 연결이 돼서 일직선을 이루면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알케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메세인, 에세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우리 다 외웠어요? 다 외웠죠? 헥세인, 좋아요. 헵테인, 옥테인까지 했어요. 자,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해요. 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반데르발스 포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surface, 자, 카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카본이 늘어나면서 점점 몰리큘 surface가 증가하게 되죠. 몰리큘의 surface가 증가를 하면서 순간적인 다이폴을 형성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자기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다이폴을 순간적으로 형성하는 몰리큘하고 스택업 할 수 있죠. 주주주 스택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이 길어질수록 카본 수가 많아질수록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알케인에서 카본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데르발스 포스예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브랜칭이 있어요. 브랜칭. 자, 펜테인이 카본이 5개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36.1인데 브랜칭을 했어요. 하나를 이쪽에서 뜯어다가 여기다가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유팽네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메틸-뷰테인이 돼요. 자, 펜테인에서 이제 뷰테인으로 바뀌는데 메틸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카본 수는 변화가 없죠. 근데 브랜칭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자, 여기서 카본을 하나 더 뜯어다가 브랜칭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름이 2,2-다이메틸-프로페인이 돼요. 2,2-다이메틸-프로페인, 2-메틸-뷰테인, 펜테인 모두 다 카본이 몇 개인가요? 모두 5개예요. 카본 수. 카본 수는 변함이 없는데 브랜칭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구조가 이거는 linear, figure라고 했는데 이제 linear, 좀 길다라는 그런 구조에서 점점 더 동글동글한 구조로 바뀌게 됐죠. 점점 더 동글동글한 구조로 바뀌면서 surface가 둥그렇게 변했어요. 바깥으로. 결국은 이러한 몰리큘들이 여기에 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주변에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컨택트 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져요. 그죠? 몰리큘하고 몰리큘 사이의 컨택트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체인이 패런 체인으로 쭉 길다 그랬을 때는 카본 수에 의지를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카본 수가 같다고 했을 때는 브랜칭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반데르발스 포스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이폴 인터랙션 한번 봅시다. 다이폴 인터랙션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으려면 이거는 그 몰리큘 안에 다이폴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폴라 본드가 있어야 되겠죠. 폴라 본드를 이룰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됐던 것들이 바로 나이트로젠, 옥시젠,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예요. 이것들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전자를 아주 좋아해요.
전자를 많이 품고 있고 전자를 탁 남한테 가져오는 거 아주 즐거워하는 아이들이죠. 따라서 폴라 본드를 형성하기에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몰리큘 자체가 다이폴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그 다이폴 인터랙션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굉장히 높아져요. 자, 봅시다. 사이클로펜테인의 경우 보일링 포인트가 49.3이에요. 근데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젠이 들어가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퓨란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펑션을 가진 그런 그 컴파운드죠.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65도로 높아졌어요.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이클로펜테인이 가지고 있었던 반데르발스 포스 그거에 더해서 다이폴 인터랙션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게 여기에 펑션이 만약에 다른 폴라본들을 갖다 여기다 많이 애드업 하면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죠? 다이폴을 이루는 각도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본딩을 형성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높아져요. 한번 comparative boiling point를 한번 봅시다. alkanes, ethers, alcohol, amine 이렇게 있어요. alkane인 경우 여기에 카본 3개가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42.1도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마 상온에 있으면 얘는 우리가 기체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일링 포인트가 꽤 높아졌죠. 자, 마이너스 42나 마이너스 0.5나 느낌은 다 기체지만 우리한테 그래도 어쨌든 이 기준점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더는 어떻게 돼요? 이더가 돼서 옥시젠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카본 대신에 그러면 얘는 얘 자체가 다이폴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23.7도로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본을 하나 더 애드업 해주면 그럼 뭐를 더 애드업하는 셈이 돼요? 반데르발스 포스를 좀 더 애드업하고 리인포스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좀 더 많이 상승하게 돼요. 알코올 봅시다. 알코올 어때요? 알코올은 뭘 할 수 있나요? 무슨 본딩 한다고 그랬죠? 수소결합. 아까 얘기했던 수소결합을 아주 잘하는 그런 물질이죠. 아마 그 전에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usually 알코올은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조이 할 수 있죠. 그죠? 술 마시고 그다음에 이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을 때 이렇게 그 살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체로 하면 못 하겠죠. 뷰탄을 여기다가 안 되겠죠. 어려워요. 자, 아마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6.6도 보일링 포인트가 이서나 알케인보다는 훨씬 높은데 알코올보다는 좀 낮아요. 여기도 카본 하나 늘어나가지고 알케인이나 이설보다 높지만 알코올보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옥시젠은 론페어가 몇 개 있어요? 2개인데 나이트로젠은 론페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론페어가 2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다니는 수소를 갖다가 바로바로 애드업 해가지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보일링 포인트를 형성하게 되죠. usually 알코올하고 아마인 중에 알코올이 더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요. 봅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Y라고 하는 그룹에 카본이 점점점 증가하는데 Y라고 하는 그룹에 여러 가지 치환을 하게 되면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할로젠이 있는데 할로젠이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하고 점점점 이렇게 크게 붙여주면 그러면 보일링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요. 그 이유는 뭐죠? 헬라이드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그 본드가 좀 더 폴라해지죠.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좀 더 폴라하게 돼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다이폴이 좀 더 큰 다이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르게닉 컴파운드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이온 인터랙션이 있었고요. 그다음 소디움 클로라이드 같이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된 경우 아이온 인터랙션이 있었고요. 암모니움 테트라플로로브레이트
암모늄 테트라플로로보레이트가 되면은 얘도 아이언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인터몰레큘러 포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이언 다이폴 인터랙션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서로 다른 물질 간의 인터랙션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소디움의 경우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클로라이드의 경우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둘러싸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퍼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볼 수 있죠. 설퍼 다이옥사이드인데 얘 SO2인데 얼핏 보면 물 분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이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되죠. 하이드로젠 본딩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워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런던 디스퍼전 포스가 바로 반데르벌스 포스고 이게 instantaneous induced dipole interaction이라고 했습니다. 알케인의 경우 보일링 포인트 점점 늘어나는 거 우리가 봤고요. 알케인에 만약에 브랜치가 생기면 점점 더 보일링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 우리가 봤어요. 솔레블러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